자, 중국 관련주 상승세 추세적으로 이어갈까? 이런 거죠. 일단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인 부양책 기대감에 중국 본토 증시가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얘네 개장해요. 우리 증시도 잘 갔어요. 우리 증시도 지금 뭐 중국 관련돼 있는 애들 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절 연휴 쉬고 온 뒤에 오늘 다시 개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 정부가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소비 진작 대책 이걸 계속 내놓으니까 중국 증시가 16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지난달 24일에 경기 부양책 발표한 뒤에 30일까지 닷새 동안에 22.31%나 올라갔어요. 상하이 종합지수 CSI 300 지수도 한 15%, 17%씩 올라갔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막 지준율 인하부터 해가지고 190조 원에 달하는 시진핑 그 취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 관련주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죠.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는데 보면은 이 안에서도 흐름이 좀 갈려요. 그쵸?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잘 갔다는 건데 ETF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모두 중국 관련 상품이고요. 1위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인데 이게 무려 72.46%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그래가지고 계속 갈 거야 말 거야 이거잖아요. 엄청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는 여전히 좀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월 소매 판매는 한 726조 3천억 원인데 이게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전문가 예상치 전달 대비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그리고 경기가 잘 안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효과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전까지는 계속 근데 요번 부양책 전에도 부양책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모든 부양책들이 잘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에 나온 것들은 좀 커요.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 쪽에 특히나 살리겠다고 하니까 국경절 연휴 기간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려는 단기적인 조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짝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방문과 조회수가 크게 증가했고 전국 곳곳에서 상업용 주택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베이징시의 신규 주택 방문 횟수가 92.5% 급증했다고 합니다. 얘네도 지금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악성 매물이 어마어마하고 얘네 지금 정부 당국에서 그 중국 당국에서 공산당이 막고 있는 게 엄청나지 이거 터트리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87가구의 주택이 팔렸는데 44.3%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으로 반짝 효과는 나쁘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책 전까지의 지표는 어쨌든 이번 센 부양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잔잔바리로 부양책이 계속 나올 때는 여전히 침체였는데 요번에 세게 좀 나오니까 부동산 쪽은 빠르게 좀 반응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도 좀 엇갈려요. 약세장을 탈출한 중국 증시의 신규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나 가계부채 증가 이런 구조적 과제가 지금 여전하다. 추세적 반등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막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규모 부양책이 요번께 성공을 거두는지 요거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어져 온 이런 정책의 중국 공산당의 영속성 자체가 얼마나 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중국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좋아지게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볼 땐 요번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만 조절하면서 대응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중국이 내수 살리기나 부동산 활성화, 실업률 반등이 목표잖아요. 지표 보면서 투자 비중 조절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본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좀 반등을 좀 했잖아요, 얘네가. 그럼 쉬어가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승할 때는 위에 써 있는 거라고 저도 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근데 대신 비중을 막 급하게 과거에는 우리가 샀 다음에 한 3번에 나눠 사요. 올라 그럼 다 팔고 기다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급하게 줄이기보다는 한 팔 때 한 30%는 남겨두고 또 이 그때와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뉘는 게 중국 관련주도 오래 물렸잖아요. 그동안 이제
손실 구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손실 회복 혹은 수익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거고요. 과한 욕심보다는 적당히 복구가 되면 현금화 빠르게 시키면서 좀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단에서 올라온 그 지표의 정도가 지금 손실 구간들이 상당히 컸거든요. 중국 관련주들은 이게 거의 복구가 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을 크게 실은 장기 자금 움직이지 마시고 단기나 중기 자금으로 수익 실현 좀 꾸준히 하면서 약간 얘네들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 내수 시장 살아나는 거에 의해서 이익 증가가 그리고 직결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면은 그냥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관련주라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간다고 해도 걔네들의 지위 자체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수 시장 사가지고 화장품 사야지, 명품 사야지 그러면은 자국 브랜드가 이만큼이 올라와 있고 얘네들보다 더 쳐주는 지금 브랜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돈을 쓸 만한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이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재들을 오히려 저는 관심을 더 가져볼 만하면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